넘기시는 거는.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애트리 표준연구센터에 근무하는 정상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래 인터넷 연구를 위한 수학적 접근 워크샵에 발표를 하게 돼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가 이번 주에 그 스페인 출장이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유럽의 그 화산 때문에 그 못 올 뻔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미국을 거쳐서 어제 지금 귀국을 해가지고 약간 조금 이렇게 몸 상태가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은데요. 예.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퓨처 인터넷 관련된 키워드 중에서 현재 제일 많이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사실 오늘 시간 관계상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의 세부 디테일한 메커니즘을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 관련된 국내 액티비티들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버추얼라이제이션은 기본적으로 원래 되게 상당히 오래된 개념인데요. 한 1960년대, 70년대 그때부터 시작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컴퓨팅 리소스, 그러니까 컴퓨터가 되겠죠. 컴퓨터 리소스를 이렇게 앱스트랙션 하는 그런 기술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스트랙션을 하는데 이제 물리적인 캐릭터리스틱스를 이렇게 하이딩해서 앱스트랙션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앱스트랙션을 통해서 다른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다른 사용자들이 그 실제 리소스의 물리적인 캐릭터리스틱에 상관없이 앱스트랙션된 캐릭터리스틱을 이용해서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추얼라이제이션의 목적은 크게 이제 앱스트랙션, 리플리케이션, 아이솔레이션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앱스트랙션은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리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피지컬한 리소스가 이제 하나만 존재를 하는데, 그것을 여러 개의 로지컬한 리소스로 파티셔닝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로지컬한 파티션들이 서로 간의 간섭 없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추얼라이제이션의 이제 타겟으로 뭐 이런 메일 서버, 서비스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그다음 웹 서비스, 뭐 컴퓨팅 리소스, 스토리지, 뭐 다양한 네트워크 자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자원들이 다 버추얼라이제이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추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그럼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느냐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일단 이렇게 하나의 물리적인 리소스를 여러 개의 멀티플한 로지컬한 리소스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로지컬한 리소스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물리적인 리소스와 거의 유사한 동일한 기능을 물론 이렇게 성능은 더 떨어지겠지만 물리적인 리소스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파티션들을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더 높은 기능을 하는 그런 로지컬한 리소스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은 이제 아이솔레이션 기능. 아이솔레이션은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로지컬한 파티션들이 서로 간에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의 물리적인 리소스 위에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이용을 해서 두 개의 논리적인 머신을 만들게 되면 그 한 머신의 동작이 다른 머신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머신이 페일러가 생기더라도 다른 머신은 이상 없이 동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베네핏은 인캡슐레이션이 되겠고요. 그래서 인캡슐레이션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 로지컬한 리소스들을 이렇게 다른 물리적인 리소스로 실시간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그런 기능도 그런 장점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은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 기술의 이제 타겟을 이렇게 나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뭐 데스크탑 버추얼라이제이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시스템 버추얼라이제이션, 스토리지 버추얼라이제이션까지 진행이 돼 왔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한 2007년도 그때부터 이제 개념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가 이 시스템, 즉 이제 뭐 서버나 뭐 호스트 그런 쪽의 연구가 버추얼라이제이션 관련 연구가 제일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 관련된 연구는 사실 이 기존에 있는 시스템 버추얼라이제이션에서 했던 그 방식을 좀 유사하게 적용하는, 그러니까 네트워크 자원에 적용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직 이렇게 뭔가 네트워크의 특징을 더 반영하는 그런 식의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미안한데 그 버추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뭔지 정확히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쉽게 예. 버추얼라이제이션이 뭐라고 이 뒤에 슬라이드 하나가 더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이게 그 오피스에서 이제 PC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PC는 이제 혼자서, 이렇게 물리적인 PC를 혼자서 이게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버추얼라이제이션 기술을 사용을 하면, 물리적인 PC를 로지컬하게 뭐 2대, 3대, 뭐 N대를, 여러 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로지컬한 PC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냥 물리적인 PC 전체를 혼자서 독립적으로 사용한다고 그렇게 느끼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각 사용자들 간에도,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로지컬한 리소스들 간에도 서로 간섭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고요. 네.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이 이제 시스템 버추얼라이제이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시스템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머신 위에 이제 하나의 머신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OS를 올리게 되는데요. 그 OS 위에 뭔가 이제 버추얼 머신, 그러니까 로지컬한 머신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같은 것을 올려가지고 여러 개의 가상 OS를 올릴 수가 있는 기술을 지칭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PC를 뭐 윈도우즈가 올라간 PC를 사용하시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 거기에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지원하는 이제 뭐 VMware라든지 뭐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면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가상의 버추얼한 머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버추얼 머신 위에는 리눅스를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유닉스라든지 뭐 FreeBSD 다양한 다른 OS를 독립적으로 서로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물리적인 리소스 위에 여러 개의 헤테로지니어스한 OS를 동시에 구동시킬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 헤테로지니어스한 OS들 간에도 서로 이렇게 간섭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버추얼 머신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실제 피지컬한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자에게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건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지원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물리적인 하드웨어 위에 버추얼라이제이션 레이어라는 걸 올리는데,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 레이어라는 게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지원하는 그런 특별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올리고 그 소프트웨어 위에 이제 여러 개의 가상 버추얼 머신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버추얼 머신은 실제 이제 피지컬한 하드웨어의 서브셋을 가지는 그런 버추얼한 하드웨어를 가지게 되고요. 그 하드웨어 위에 사용자가 원하는 OS라든지 뭐 응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양하게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 이제 하드웨어 OS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OS는 올라가게 되고, OS 위에다가 버추얼라이제이션 레이어를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방법 같은 경우는 각각의 버추얼 머신이 완벽하게 서로 이제 아이솔레이션이 돼서 동작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방법 같은 경우는 각각의 버추얼 머신이 서로 완벽하게 아이솔레이션이 되진 않고요. 그 이유가 이제 호스트 OS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아이솔레이션이 되진 않지만, 대신에 이런 방법을 통하면 더 이렇게 버추얼 머신이 이렇게 여러 개가 되더라도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어느 정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버추얼라이제이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피지컬한 싱글 하드웨어를 이렇게 쉐어링을 함으로써 리소스 유틸라이제이션을 향상을 시킬 수가 있겠고, 이러므로써 전체적으로 하드웨어 코스트라든지 오퍼레이션 코스트 같은 것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시스템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이용하면 여기서 보셨던 이런 버추얼 머신들을 만든 다음에 요 똑같은 요 버추얼 머신을 다른 시스템에 그대로 카피를 하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서버나 그런 시스템의 기능을 마이그레이션하는 그런 기능도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페일러가 났을 때 실시간으로 페일러도 이제 복구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각각의 버추얼 머신들 간에 이렇게 시큐어한 아이솔레이션 인바이러먼트를 제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개념은 시스템 버추얼라이제이션과 동일하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은 하나의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위에다가 여러 개의 로지컬한 아이솔레이션된 네트워크 파티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파티션들 간에는 서로 동시에 여러 개의 멀티플한 네트워크 파티션이 존재를 할 수 있고, 이 파티션들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 프로토콜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동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럼으로써 하나의 물리적인 인프라 위에 여러 개의 로지컬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고, 이 로지컬 네트워크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버추얼라이제이션 된 로지컬한 네트워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네트워크, 기존에 버추얼라이제이션 되지 않은 그런 네트워크가 동일한 네트워크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럼으로써 전체적으로 로지컬한 네트워크 간에 세퍼레이션, 아이솔레이션을 하면서 전체 코스트를, 네트워크 코스트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밴드위스는 사실 이렇게 물리적인 밴드위스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밴드위스를 다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인터넷 구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오시파이드 이제 딱 경직되어 있는 구조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무조건 IP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야 되고 물론 이게 IPv6라는 프로토콜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IP라는 프로토콜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지 이제 네트워크가 동작을 할 수 있는데 이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이용을 하면 그 로지컬한 네트워크를 만든 다음에 그 로지컬한 네트워크에 IP가 아닌 다른 프로토콜, 예를 들면 현재 뭐 IPv4, IPv6가 아니라 뭐 IPv10이라든지 그런 식의 완전 새로운 그런 프로토콜도 이렇게 탑재를 시켜서 구동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현재 네트워크 구조상에서도 사용자가 이렇게 완전 새로운 뭐 프로토콜이라든지 그런 것을 탑재하고자 한다면 독립적으로 테스트베드를 구축을 해서 그 테스트베드 위에다가 사용자가 원하는 프로토콜 같은 걸 탑재를 해서 시험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런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것이 이제 그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 않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로지컬한 네트워크 위에 현재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아닌 뭐 다른 프로토콜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렇게 동시에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뭐 TCP/IP 레이어 그 7 레이어 상에서 어떤 계층이라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자유스럽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기능도 첨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에서 이제 해당되는 리소스는 여기에 있는 이런 라우터, 스위치, 그 다음에 물론 이렇게 시스템, 호스트 같은 것도 다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라든지 뭐 다양한 네트워크의 모든 자원이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자원을 파티셔닝을 해서 여러 개의 서브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여기 뭐 파이낸스를 위한 전용 뭐 서브 네트워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비디오 전송, 비디오 스트리밍을 위한 별도의 서브 네트워크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네트워크를 서로 영향력 없도록 구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서브 네트워크를 구축을 할 때 현재 자신의 망에 있는 자원뿐만 아니라 자신의 망이 아닌 다른 사람이 소유한 망에 있는 자원들도 이렇게 자원을 같이 끌어다가 이런 서브 네트워크를 구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인 자원 입장에서는 네트워크의 자원의 유틸라이제이션, 자원의 리소스 유틸라이제이션을 향상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 구축을 하는 그 주체가 네. 사용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용자는 파라미터만 넣으면 네. 뭔가 자동화된 시스템이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사용자라는 게 일반 유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뒷부분에 사실 유스케이스 그 슬라이드에 나오긴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망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그 프로바이더도 사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같은 경우는 그 망을 제공하는 프로바이더에게 어떤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망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되고요. 망을 프로바이더 하는 그런 이렇게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자 요청에 따라서 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항은 뒤에 나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은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기술이 이제 패스 아이솔레이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라는 건 기본적으로 단말과 단말 사이에 이제 트래픽을 전송하는 그런 이렇게 미디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다양한 버추얼 네트워크이 전송하는 그런 트래픽들이 상호 간의 간섭 없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전송이 돼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정적인 전송을 위한 것이 이제 패스 아이솔레이션 기술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패스 아이솔레이션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디바이스 버추얼라이제이션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 패스 버추얼라이제이션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버추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 PC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PC에는 랜카드 같은 것에 어떻게 랜카드를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을 해서 사용자가 이렇게 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렇게 간섭 없이 실행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런
것에 관계된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그다음 데이터 패스 버추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망상에 있는 라우터들, 그다음에 링크, 그들 사이에 어떻게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지원할 것인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디바이스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위해서는 이제 좀 더 이렇게 나가 보면 컨트롤 플레인 버추얼라이제이션과 그다음 포워딩 플레인 컨시더레이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디바이스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그러니까 망에 있는 라우터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그 라우터들이 그 로지컬한 버추얼 네트워크를 어떻게 로지컬한 버추얼 네트워크를 만들 것인가.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라우터들 사이에 뭔가 시그널링을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그널링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이제 컨트롤 플레인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워딩 같은 경우는 실제 라우터에서 패킷을 이렇게 다른 라우터로 전송을 할 때 그럼 그 패킷들을 어떻게 상호 패킷 간의 간섭 없이 전송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 기술을 그럼 미래 인터넷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유저는 이제 일반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 예를 들면 뭐 제가 뭐 새로운 뭐 서비스 X라는 걸 만들어서 그것을 현재 망에다가 서비스하고 싶다. 특정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요구하는 그런 형태의 망을 새로운 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유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유저가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망을 이렇게 로지컬한 망을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로지컬한 망 위에서 자신의 뭐 특화된 뭐 실험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을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로지컬한 게 슬라이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그 슬라이스라는 게 로지컬한 이제 파티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지컬한 네트워크요. 그래서 이런 슬라이스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제 관리하는 것은 이제 슬라이싱 매니저라는 이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런 슬라이스를 만들게 되고, 이렇게 할당하고, 뭐,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사실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이제 라우터 자원이고요. 그럼 그 라우터 자원을 어떻게 버추얼라이제이션을 할 것인가. 가 이제 제일 중요한 리서치 토픽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라우터의 이제 요소 컴포넌트를 살펴보면 일단 컨트롤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그 다음 라우터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다음 라우터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터 하드웨어는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라우터가 패킷을 받아서 이제 플로우 테이블이라는 것이 이제 라우터가 전달받은 패킷을 어느 쪽으로 어느 라우터에게 전달할 것인가가 적혀 있는 그런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 테이블에 따라서 패킷을 이렇게 포워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라우터 하드웨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라우터 소프트웨어 파트는 그럼 이 플로우 테이블에 들어갈 내용,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러기 위해서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이제 라우터 소프트웨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컨트롤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라우터들 사이에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새로 나온 이제 컴포넌트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컨트롤 프레임워크는 이런 라우터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럼 그 라우터들 사이에 어떻게 정보를 교환을 해서 이런 버추얼 라우터들을 이용을 해서 버추얼 네트워크를 만들 것인가.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이제 컨트롤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우터 소프트웨어 파트 안에 보시면 이 버추얼라이제이션 레이어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버추얼라이제이션 레이어 위에 이제 로지컬한 라우터, 버추얼 라우터가 이렇게 생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추얼 라우터 위에도 이 로지컬한 버추얼 라우터의 하드웨어, 그 다음에 버추얼 라우터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버추얼 라우터의 뭐 기타 다른 기능들이 각각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버추얼 라우터 하나가 실제 물리적인 라우터와 유사하게 동일한 라우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런 버추얼 라우터들을 이용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기능을 가진 로지컬한 네트워크를 생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라우터에서 버추얼라이제이션을 구현하는 방법은 크게 지금 현재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소프트웨어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있고, 두 번째는 하드웨어 베이스드, 세 번째 이제 하이브리드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베이스드는 요 앞장에 요 라우터 소프트웨어, 요 파트에 뭔가 이게 적절한 기능이라든지 그런 걸 추가를 해서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지원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베이스드는 그 밑에 있는 라우터 하드웨어에다가 어떤 기능을 버추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두 가지 합친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이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기능을 이제 추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단점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이 되면 속도가 버추얼 라우터의 속도가 이제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기반은 속도는 좋지만 기능에 제약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어떻게 그러니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이제 현재 지금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망 사업자들, 예를 들면 뭐 KT라든지 아니면 뭐 SKT는 아니고 KT라든지 그런 이제 망 사업자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망 서비스를 하고자 한다면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실제 망 인프라를 피지컬한 인프라를 이렇게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이제 뭐 라우터를 실제 사다가 디플로이를 하고 라우터들 사이에 뭐 케이블을 연결하고 그런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위에 이제 그 KT에서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 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상당히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망 그 서비스를 아무나 할 수 없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망 서비스 업체가 뭐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은 그런 이렇게 망 기존의 현재의 망 서비스 그런 기능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지컬 인프라스트럭처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 프로바이더는 이 물리적인 망만 소유를 하고 있는 그런 프로바이더고요. 그래서 물리적인 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자신이 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인프라스트럭처가 요청을 해서 로지컬한 망을 할당을 받아서 그 망 위에서 자신이 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바이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로 구분을 해서 기존의 그 망 사업자 역할을 구분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현재까지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의 가장 이렇게 특징적인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똑같은 그림은 아닌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시나리오냐 하면 요거는 이제 일본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데 일본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노인분이 이제 차를 마시기 위해서 커피포트를 누르게 되면 그 노인이 커피포트를 이렇게 눌렀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노인분이 이제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 내용을 자기 자식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누르면 전송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기존의 이제 핸드폰 망, 그러니까 3G 망을 이용을 해서 문자를 전송을 하게 되는데 한 달에 요금이 한 1,000엔인가 뭐 그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 이렇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한 달에 문자 메시지만 이렇게 뭐 많으면 이제 30건을 받게 되는데 그걸 우리도 10,000원 내기엔 너무 비싸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3G망이 아니라 뭐 와이파이, 그러니까 무선 인터넷 망이라든지 뭐 유선망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을 하면 더 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위한 전용망을 네트워크 버추얼망을 만들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액자인데 요 액자는 이제 원래 이제 여기에 무선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뭐 날씨라든가 그런 정보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런 액자를 이제 뭐 부모님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친척들이라든지 이런 나눠주고 자기가 뭐 사진을 그러니까 뭐 애들의 뭐 손자나 손자손녀의 사진을 뭐 특정 서버에 올리게 되면 이 액자가 자동으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 사진 업데이트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서비스에 특화된 이렇게 망을 이렇게 구축을 함으로써 로지컬한 망을 구축을 해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더 이렇게 부합되는 그런 형태의 망을 구축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 이제 관련된 액티비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표준 관련된 그 액티비티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 관련된 표준은 ITU-T라고 이제 국가들이 모여서 그 텔레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전기통신망 관련된 표준을 제정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FGFN, 포커스 그룹이라는 이 퓨처 네트워크, 미래 인터넷 관련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표준화를 하는 포커스 그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재 프레임워크 오브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그런 표준이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F, IRTF는 인터넷 관련된 표준을 제정하는 세계 최대 표준화 기구고요. 이쪽에 버추얼 네트워크 리서치 그룹이라고
이런 식으로 리서치 그룹을 새로 만들어서 여기서 이런 제목으로 지금 표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미래 인터넷 프로젝트 그룹이라고 TTA는 이제 국내 표준화를 수행하는 국내 표준화 기구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 소프트웨어 프로파일이라는 표준화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관련된 기술 개발 관련된 액티비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그 다음에 유럽, 그렇게 두 가지가 있고, 물론 이렇게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렇게 액티비티가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게 미국하고 유럽이 되겠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진이라는 프로젝트를 2008년부터 이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이라는 것은 프로그래머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버추얼라이제이션 지원하는 그런 게 미국 국가 전체, 국가 단위의 그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이 인프라 위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현재 인터넷에 지원하지 않는 다양한 실험들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이제 파이어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진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서 그 위에서 현재 인터넷에서 시험하기 힘든 그런 기술들, 이볼루셔널 이노베이티한 그런 기술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베드가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미래 인터넷의 구조라는 게 아직 이렇게 구조는 뭐다라고 이렇게 아무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현재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미래 인터넷 구조 기술들, 그런 기술들을 이런 테스트베드 위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실험들이 잘 디플로이가 돼서 시간이 지나서 이런 실험들 중에서 진짜 이게 훌륭한 그런 게 실험이다, 훌륭한 서비스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점진적으로 살아남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미래 인터넷의 아키텍처로도 자리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이나 파이어나 두 개 다 가장 키는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 기술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미래 인터넷의 테스트베드, 미래 인터넷의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베드의 요소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테스트베드를 위한 기술이라고 보는 한 부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류는 미래 인터넷의 기술 자체, 미래 인터넷의 아키텍처의 요소 기술이 될 것이라고 보는 그런 부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인터넷의 구조, 그러니까 현재 인터넷은 IP 기반의 호모지니어스한 그런 네트워크인데, 미래 인터넷은 IP 기반이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의 리퀘어먼트에 따른 그런 프로토콜을 적용하는 그런 다양한 아키텍처를 가지는 그런 망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런 망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이 핵심 기술이라고 보는 부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 관련된 리서치 토픽은 좀 더 살펴보면, 그럼 이제 로지컬한 네트워크 파티션들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요구사항에 맞는 로지컬한 네트워크 버추얼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 로지컬한 네트워크 리소스들을 어떻게 디스커버리하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리소스에서 어떻게 로지컬한 네트워크 파티션을 얼로케이션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런 버추얼 네트워크를 만들 때 어떻게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 네트워크 이퀴먼트, 그러니까 라우터라든지 스위치, 그런 다양한 이퀴먼트에서 어떻게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 기능을 다 지원을 할 것인가, 그리고 서로 다른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 기술을 사용하는 그런 이렇게 망이라든지 그런 망이 존재를 할 때 그들 사이에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리서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